반갑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이 개최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꼬질꼬질해서 흐려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더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8회 전남대학교 토론대회 결승전을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전남대학교 토론대회를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8회 전남대학교 토론대회 사회를 맡은 경영학부 김신영입니다. 전남대학교 토론대회는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교내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세다 토론 방식을 응용한 찬반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찬성 측 입론, 교차조사, 반대 측 입론, 교차조사, 전반부 자유토론, 작전타임, 교차조사, 후반부 자유토론, 최종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결승전은 지난 8강과 4강전과 달리 자유토론이 총 15분간 진행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결승전 주제는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입니다. 학력인구 감소로 오는 2024년이면 국내 대학 입학 정원의 22%가 부족하고 지방대 85곳은 신입생 충원율이 70%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대학 무상교육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대학 무상교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16개 국가가 고등교육 무상화를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등 선진국일수록 대학교육 무상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학 무상교육을 도입하여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인재 유출을 막아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육의 공공성만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하고 학생 욕구 소외 등 전반적으로 비효율성이 늘어나며 사회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는 쪽이 그에 대한 서비스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대학교육에 투자하고 국민이 무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 결과로 수혜를 입는 것이므로 교육의 혜택을 보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오늘 이 주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 왕벌의 비행모둠과 반대의 행복회로 모둠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위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연구원의 정미성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호남학연구원의 최혜경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이신 지역개발연구소의 조수미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 심사위원 세 분의 협의와 학생 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이 경기의 승리 모둠이 결정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토론 시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초시계에 부자가 울리면 발언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왕벌의 비행 모둠 대표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대표 토론자께서는 2분 동안 입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 대표 토론자 홍미래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논제의 대학 교육을 지방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체 대학 교육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이란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대학 교육은 고등교육에 속함을 함께하며 고등교육은 고교교육, 즉 고등학교 교육과는 다른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대학의 무상교육 시행에 찬성하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전체 국내 전체 대학으로 퍼져나가야 함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독치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체계는 고등교육의 균등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례로 정부는 대학의 차등적인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을 서열화는 학교별로 차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권을 침해합니다. 국가는 이를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현실적인 수단은 대학 교육의 무상화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교가 그 자체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운영을 시장 원리와 경쟁에 맡긴 결과 도태, 폐교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학교 자체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구축하고 있던 지역 경제 네트워크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학 주변에 형성된 식당, 놀이시설, 원룸 등의 대학주는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처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을 맡겨두어 대학들이 폐교되면 대학촌이 해체되고 지역 내 생산 활동이 줄어들어 지역 전체의 경제 침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은 대학의 존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균형 개발에 있어 대학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상 교육을 통해 운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대학 교육의 무상화를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측 행복회로 모든 지원 토론자의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반대측 지원 토론자께서는 2분 동안 교차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측 지원 토론자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장하시는 무상화의 범위가 국공립대학교에서 사립대학교와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는 모든 대학을 말씀하시고 계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의 무상교육은 사립대학의 대학 운영권을 정부나 공적 기구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그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 맞지만 완전히 운영 방식을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의 균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그거는 사립대학의 공영화 아닌가요? 지금 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받더라도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라는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특성을 희석한다고 해도 사업법인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그런 재정 관련된 것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사립학교들이 어떻게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동의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선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었을 때 이득은 지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도 이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말미암아 설득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측 행복회로 모든 대표 토론자의 의문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대표 토론자께서는 2분 동안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대표 토론자 박정희입니다. 의논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무상화가 단순히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반대측은 토론을 통해 대학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은 그러한 방향성 측면에서 대학 교육의 무상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금의 교육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사회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만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대학의 학벌이 향후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믿음은 초중등교육을 입시해 다시 대학교육을 취업에 종속시켰습니다. 이러한 교육, 입시, 취업의 사슬은 경쟁 심화, 실업 측면에서 모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학에 진학한 이후 1위는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로 무려 5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10년간 6.1에서 5.3%로 감소한 반면 한국은 5에서 5.7%로 실업률이 도리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취업을 위해 대학에 오지만 그러한 이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길을 찾지 못해 대졸자들끼리의 경쟁이 심화되고 따라서 오히려 실업률이 늘어났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무상화에 필요한 막대한 지원을 국가장학금 제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의 대부분은 국가장학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제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이 9분위 이상자, 그리고 성적 기준 미달자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성적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의 다른 장학, 가령 전남대학교의 경우 진리장학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교의 무상화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이들은 9분위 이상이면서 성적이 낮은 학생의 확률이 높습니다. 대학의 아무리 취업에 대한 수요를 외면할 수 없더라도 대학의 1차적인 목표는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공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학생에게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과 취업 관련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도 무상화를 통한 보편적인 복지는 고등교육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 측 업무에 비해 모든 지원 동자의 교차조사가 있겠습니다. 지원 토론자께서 2분 동안 교차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찬성 측 지원 토론자 이성민입니다.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는 지금 현실 등록금이 굉장히 기형적인 부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9분위, 10분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서 이제 등록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견실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거나 혹은 학생이 특성화고에 재학을 해서 나온 경우 같은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비를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는 사람은 도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재직자들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지원을 받지만 오히려 서민층만이 자신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매우 기형적인 부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에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측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기형적인 소득구조, 그러니까 소득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가 국가장학금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상화와 같은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진 선별적인 복지가 더 유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기준이 문제가 있으면 기준을 보완하면 되는 문제이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기준을 없애서 모두에게 주자라는 것은 저희가 첫째로 말씀드렸던 문제에서 대학을 더 많이 가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반부 자유토론입니다. 전반부 자유토론에서는 대표 및 지원 토론자의 구분 없이 손을 들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전반부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언해도 될까요? 찬성 측에서 대학 무상화를 통해서 지역의 핵심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무상교육이 비수도권 지방대학 살리기와 어떻게 연결이 구체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학 무상교육에 따라서 경제 형편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대학과 주거 인근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여유가 생겨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무상교육이 어떻게 지역 발전에 정확히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상교육을 하는 거에서 저희가 인론에서 두 번째로 주장을 한 것은 대학의 존립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폐교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방 사립대학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어서 실제로 정말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립대학 주변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촌이 형성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교가 될 시에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지역 네트워크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 울산대학교는 정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어떻게 주변 지역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보았는데 직접적으로 교직원들이 소득을 받으면서 그 주변에서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그 주변에서 상점을 이용하면서 소비 활동이 일어나는 직접 소득이 있고, 직접 소득과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 다시 더 유발시키는 유발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대학교들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울산대학교 주변에서는 지역 경제적 효과가 경제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193억 원의 유발 효과가 일어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고 군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합쳐서 6,506억 원,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안 지역에서 총 합쳐서 한 788억 원 정도의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에서 상당히 대학교가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대학교가 무상교육을 이루어서라도 그 지역 자체에 존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의 존립 자체를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경제적인 효과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론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대학의 본질 자체가 공부를 하러 오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취업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려고 대학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대학을 통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소비가 진작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해주신 자료에 저희가 이견이 없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벌주의의 문제는 일단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서열화 때문에 대학이 기업화되고, 그런 기업화 때문에 다시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에만, 그런 수요에만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철학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학이 아무래도 교육적인 본질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대학을 없애고 거기에 기업체를 건립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학의 존립에 어떤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철학과가 이제 대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는 다양한 취업 연계 과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의 교육적인 측면만은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취업 연계 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대학교가 지역에서 지역에서 존재하는 데 있어 타격을 입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사라진다면 그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 학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수도권으로 올라가게 되는 지역 균형 관점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지방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경제적 불균형을 아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첫 번째 입론했을 때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이게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1위가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스펙을 쌓으려고가 51%나 차지할 정도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문제가 지금 OECD 국가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감소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말이죠. 저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론 학문에 흥미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대학에 오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일단 대학에 진학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대졸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고 따라서 실업률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으실지 저희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저희도 현 문제가 지금 사회 구조랑 크게 관련이 있다. 교육 체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경쟁을 더 심화시키고 이러한 논의를 만드는 데에 분명히 일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해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이대로 지방 대학들은 더 줄고 더 수도권화가 일어날 건데 그렇게 대학들이 없어지면 과연 아까 말씀을 하신 교육의 본질로서의 대학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학들이 없어지는데 과연 그게 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입장이 필연적으로 대학 소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고 현행을 유지했을 때 대학이 소멸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런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대학 진학률이 지금처럼 높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해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줄어드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이 지금 너무 과밀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실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정리하고 통폐합을 해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 조선대학교는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건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대학들 위주로 재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고 말씀해주신 지방 선택이나 서울권의 쏠림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새로운 질문이 될 텐데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는 무상화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 가지 않을 거라는 유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에서 발언하자면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일반 대학을 이제 대학은 인격을 도외하고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이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적인 정의이고 현실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이런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취업을 위한 취업 기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학들은 일단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맞춰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실용 학문에 집중하여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인기학과 위주로 이제 대학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의 장이 아닌 취업의 장이 되버린 대학은 이제 취업 시장과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대학 사회화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국엔 대학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학 사회화로서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이 입시, 대학 취업의 고리 속에서 사회적 기득권을 인정한 채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교육은 이미 형성된 계급 관계를 변화시킬 수 없고 단지 기존의 사회 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교육이 어떤 의미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기회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의미를 희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학문의 장이기 때문에 대학이 학문의 장으로서 더욱 기능하길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고 학문의 장으로서 대학이 기능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문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문의
장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들에게는 이 대학이 무상 교육을 통해서 철학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도 무상 교육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드는 의문이 지금 차성측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무상교육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일단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대학 무상화를 하려면 재원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확보 방안이 만약에 있으면 그걸 국가장학금에 투자를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지. 왜냐하면은 국가장학금을 저도 사실은 전액장학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는 등록금을 개인에게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게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상교육을 위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무상교육을 정말로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데 과연 재원 확보가 안 돼서 국가장학금에 그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정책을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대체 지역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걸 지역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단적으로 대학 교육 무상화나 국가장학금 제도가 지방대학의 소멸이나 지방소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대학이 살아나더라도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면 서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무상화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학에 돈 때문에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갔던 학생들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소되니까 서울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입시 제도가 변화하지 않고 취업 채용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학벌주의가 촉발될 수 있으며 학벌주의가 통과되지 않는 가운데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지방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저희도 분명히 이 학벌주의가 타파되어야 함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 진학률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것에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진학을 결국에 선택한 친구들은 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저희가 입론을 할 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국민은 태어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고, 그것은 세계 각국이 동의한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분명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지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자청 타임입니다. 자청 타임은 총 2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청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진영을 살리가 안 되잖아. 지금 현재 무상교육이라 쳐. 이거는 나는 주체가 학생이 아까 마지막에
국가 교육은 대학 국가입니다. 지금들 말해서 지금들 1년 20이잖아요. 한달 320. 시간을 모르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결정을 어떻게 뭘 세울 수 있을까요? 교육 무서움이 그런 도와줄 수 있었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지역 대비하는 교육 대학이 아니고 교육이 뭔가 아마 근데 지역에서 설정 어느 정도 안 나가지고 해도 대학이 인정을 못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못 말하는 그래서 대학이 인정을 못해야 나는 진짜 그냥 말하는 거 너도 화났어. 아무튼 고마워. 다음은 찬성 측 지원 토론자의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전과 같이 총 2분입니다.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학 교육이 어쨌든 교육의 일환으로서 공공성을 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지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까 반대 측에서는 교육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선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이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없습니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건 교육이 보편적 복지로 달성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이게 사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률 지금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은 문제가 경쟁을 심화시키고 실업 측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죠. 그럼 더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면 국가가 굳이 고등교육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대학 교육의 무상화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육의 무상화가 일어나면 사실 대학 진학률을 낮추는 데는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대학을 진학하는 20대 학생들이 가치관 형성을 하는 시기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좀 제대로 된 공공화된 교육을 받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에서 가치관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 공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바탕을 마련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공교육을 했을 때 20대 공교육을 했을 때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혹시 뭐 교차 질문인데 답변해도 되나요? 사회자님?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론 때 마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측 지원 토론자의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전과 같이 총 2분입니다.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 이제 무상교육이 사립대학교 공용화를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여쭙고 싶은데 현재 그런 공립대학은 공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공립대학화를 시키는 게 사립대학교를 국공립화 시키는 게 이제 공영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화는 운영을 정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재정과 이제 운영에 관련된 그 정부의 개입이 국공립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동의하지만 사립대가 운영을 정부에게 맡기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금의 납입 주체가 결국 학생에서 국가로 바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과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의 존립에 도움이 됩니다. 대학교가 존재하면 이것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상황이 지역 대학교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제 대학교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져서 지방대학교들이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무상교육을 한다고 해도 결국 등록금의 주체가 학생에서 국가로 바뀌는 것이 지금과 달라지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무상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상교육이라는 거는 학생의 그 인원수대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와 학교 전반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 등록금과는 그러니까 학생이 낼 때 그 등록금과는 별개로 대학 재정비를 네. 지원해 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후반부 자유토론입니다. 마찬가지로 10분 동안 진행되며 15분 동안 진행되며 대표 및 지원 토론자의 구분 없이 손을 들어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후반부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석지 먼저. 저희가 지금 현 문제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무려 사범대가 미달이 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좀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토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무상교육을 해서도 국가장학금은 그냥 강화를 해서도 지역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시제도가 먼저 고쳐져야 되고 입시제도가 먼저 고쳐지려면 채용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구성하는 것은 이 토론과 상당히 다른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을 되살리고 지방교육을 그게 사실은 무상교육만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런 의문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양쪽 주장 모두에게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결국에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엔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거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수도권에 올라가려고 시험을 계속해서 치고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상교육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회 구조의 개혁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무상교육은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더 많이 오게 해서 그 서열화된 직업과 서열화된 사회 속에서 이제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길 뿐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답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답을 낼 수 없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상교육이 만약에 정말로 추진이 돼서 실시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본권으로서 존중을 해서 무상교육을 실시를 한다면 점차적으로 이것은 평준화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는 것을 현재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국립대를 기준으로 평준화적인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교들까지도 그 통합 네트워크에 포함을 시켜서 평준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타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립대학들도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것은 곧 평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서열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는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이 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현 문제가 분명히 취업
구조나 채용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라도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취업 위주로 바뀌면서 실업률 감소에 그러니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에 맞춘 교육을 해주는 공간으로서 아까 주장해 주셨을 때 대학교 안에 전문대학교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학교가 교육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대학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전문대학에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국가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왜 무상화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사실 쟁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진단을 하기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사회 문제가 우리가 논의하는 바로는 해결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게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면 대학 진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 진학률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 구조 변혁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로는 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장학금 제도를 우선 받으려면 대학 평가에서 4단계 또는 3단계 이상의 그 대학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아래로 갈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제도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 충남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그 지역 내에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대학교가 살아남아야 추후에 국가장학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우선 지급 무상 교육을 통해서 그런 대학을 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자면 결국엔 지금 그런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은 대학 기본 역량평가에 의해서 이제 낮은 단계를 다 받은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가 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그리고 취업률이 높은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엔 대학은 취업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어떤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지역과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이루는 거가 잘못됐고 그래서 저희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완하는데 이런 대학교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전문대학도 어쨌든 대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기준이 무상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대학에 국한이 된다면 그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문대학이 취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의 목적을 두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취업률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전문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현재 취업률을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해커스나 에듀윌 같은 아예 사립학원들과 어떻게 본질적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전문대학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했다면 같은 논리로 사립학원이 에듀윌이나 해커스, YBM 이런 쪽에도 무상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던 보편적 복지나 교육의 기회균등성 오히려 저는 이쪽이 이런 측면이 토익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학생들 아니면 교재가 너무 비싸서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질문을 그럼 사립 전문대학교 혹은 전문대학교 같은 기관과 사적인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여쭤보신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둘을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 기준이 앞서 말씀하신 해커스나 그런 사교육장은 그것은 교육을 서비스의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사립 전문 대학교는 확실히 국가가 운영에 관여를 하는 만큼 그것은 공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우리는 대학 교육을 서비스 단순 재화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둘은 구분이 됩니다. 단순 서비스 제공 측면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국가가 공공성을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분명히 가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공공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주된 목적은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실대학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부실대학으로 판정이 되어서 학생들의 수요가 떨어지는 것은 장기적인 시장 수요의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도태됐다는 것이고, 그 말은 교육 서비스의 질이 유의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국가가 무조건 살려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립 지방 대학교가 어쩔 수 없이 폐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립대나 국립대까지 시장 원리에 맡겨서 폐지되도록 놔두면 그 지방의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 교육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무상화를 전제했을 때도 교육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상화가 현재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무상화가 전제된 상태라면 그 교수 한 명당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OECD 평균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생 수강률이 일반 대학이 62.5%, 전문대학이 48.5%가 되어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더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상화가 전제된 상태에서 이런 학생 수강률이 유지가 된다면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결국엔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교육의 원리가 경제적인 원리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무상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 많은 행정 비용이 들 것이고,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에서 이제 무상교육으로의 그런 행정적인 변화와 그런 이제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상 교육을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리고 공통의 대학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학 네트워크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사립대학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이 이런 대학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대학 해소 문제에 동참할 건지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들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대학 서열화에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고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데, 이런 대학 무상화를 통해서 공통의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지금 서울에 살다가 내려오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지방의 균형 개발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이에 반대를 주장하겠지만, 지역 네트워크 서비스에 들어오는 것에 이에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토론을 통해서 지방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금 낙관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1%나 되는 학생들이 취업에 관심을
가진 채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아무리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궁극적인 그거에 동참하고자 하더라도, 대의에 동참하고자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그게 개인의 인식 개선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느 정도 국가를 그 제도를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혁에 동참을 하더라도 개인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방 네트워크가 결성이 되는 것은 서울 수도권 대학생들에게는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 함께 시도되면서 인식이 변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상 교육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무상교육을 실시하냐는 논의가 교육 불평등, 교육 체계에서 바탕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교육으로서 그 첫 걸음을 떼고 뭔가 사회적인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심사위원 두 분께서 찬성과 반대팀에 대해 한 개씩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첨예한 네. 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결승인 만큼 아주 첨예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아주 다양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토론회의 결승 전에 오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주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할 거리가 많았는데요. 저는 찬성팀의 질문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성팀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무상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대체적으로 무상 교육이라든지 이게 어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본소득 논의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항상 진행되는 어떤 질문은 이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사회구성원 간의 어떤 시민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찬성팀의 어떤 생각이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아주 특수한 맥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떤 제3세계적인 어떤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완전히 다 무너진 사회 속에서 계급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구성체가 다 무너진 사회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었던 아주 특수한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교육 자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굉장히 유효한 계급의 사회적 재생산의 도구입니다. 교육 자본은. 그리고 이런 어떤 계층 이동을 하고자 하는 어떤 호나스투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정동들이 가족이라는 단위, 우리 한국 사회 단위에 굉장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다는 얘기가 많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육 자본의 투자, 이것은 개인이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집단이나 가족 간의 어떤 공동체 단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대 간에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교육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있는데, 찬성팀이 제가 궁금한 거는 대학 교육을 무상 교육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교육 자본의 끊임없는 투자, 그리고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의 어떤 순환 고리들을 끊어내는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게 궁금한데, 이거를 찬성팀은 대체적으로 입론을 할 때, 그러니까 현재 교육은 이렇게 정부의 재정 자원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서열화를 조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그리고 무상교육이 현 어떤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평준화된 교육을 제공하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평준화된 교육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교육 자본이나 아니면 교육 문제 굉장한 특수성 속에서 대학 교육 무상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한국에서 특수한 맥락의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조금 더 가능하기 때문에 찬성 쪽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질문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가족 단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현재 선순환의 인식인 건지 아니면 끊어내야 하는 인식의 사회적 시선인 건지. 네.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는 굉장히 어떤 교육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사회학이나 아니면 한국 사회의 어떤 뭐 식민지 근대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속에서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회적 재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본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서열화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팀이 얘기했던 대학의 교육적 본질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들은 좀 많고,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 우선 그러면 가족 지원을 끊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무상교육이 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그 상황을 무상교육이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거는 약간 두 가지, 그 가족 단위의 지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가족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대학 학비를 혼자 벌어야 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있어서는 무상 교육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가족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더 무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봐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토론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은 찾아보지 못했으나, 토론회에서 저희가 찾은 자료, 저희가 받게 된 자료, 토론회에서 그 연구원 분들께서 말씀하시길 현재 무상교육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세금 조달이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평준화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사립대학교가 포함된 평준화와 사립대학교가 포함되지 않는 평준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립대학교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미국 같은 경우인데, 저희는 현재 사립대학교를 포함한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 두 가지 평준화 형태 모두 지역 균형 개발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평준화가 되지 않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 대학 간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역 불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대경입니다. 오늘 결승의 두 팀이 책임감이 좀 막중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결승까지 올라와서 뭔가 이렇게 토론의 어떤 전형을, 좋은 전형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부담감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토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지금 대학이라는 그런 학술적인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 한계를 느꼈던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후속 이제 학업자들, 학술자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데이터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쪽의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동의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성 측에서 얘기했듯이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차별적인 어떤 학교, 대학 어떤 계급 구조 이런 것들을 없애가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이제 동의가 되는 지점이고 반대쪽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택적인 그런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 쪽에 질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 쪽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점은 무상교육화가 되고 대학의 차별성, 찬성 측에서 얘기하셨던 차별성은 그 교육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교육 환경의 어떤 차별성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거나 예를 들면 지역의 생계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과 어떤 거리, 서울, 경기 뭐 이런 쪽으로 그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멀고 그 문화하고 좀 밀접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어떤 교육이 소외될 수도 있고 교수진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학교 간의 특성화된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 환경이라면 이런 교육 환경의 차별성 때문에 무상교육화 되더라도 여전히 그 대학의 차별성은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것이 그런 점에는 이제 동의를 반대치기 하는데 무상교육이라는 사실 완전히 그 교육이 들어가는 자원이 없어진다가 아니고 사적 자원을 공적 자원으로 충당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학습자, 즉 교육의 수혜자 측면에서 무상교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공하는 쪽,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쪽에 그 공적 자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교수들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교수제라든가 혹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학의 커리큘럼 공모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의 성주체가 다 함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수자들 그리고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이 모두 다 그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적인 부분을 구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 어떤 범위를 다른 측면으로 이제 전환해서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이 부분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무상교육의 수혜자는 교육 수혜자만이 아닌 이제 모두 교육의 선두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무상교육도 분명히 지역 발전과 이제 지역 대학의 이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지금 문제 상황 속에서 해결돼야 되는 건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역할과 목적성의 변화 없이 이제 등록금 경감 중심의 대학 무상교육의 실행 방안은 이제 교육의 경비의 평등성을 넘어서 교육의 질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데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목적은 이제 대학의 본래적인 목적을 찾고 이제 지방 대학들을 살려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건데 이를 위해서 공급 중심의 대학 정책보다는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되고 이를 중심으로 대학 정책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률이 아닌
교육과 연구 개발 등을 성과 등을 중심으로 한 이제 대학 경쟁력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 평가 기관을 설립하고 이제 기초 연구 참여와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를 하고 다양한 교수와 학습법 접근 방법을 존중하고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부산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을 살리는 거고 대학에서의 구성원들이 이제 잘 목적을 이행하고 이런 대학의 본래적인 목적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부산교육은 이에 이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에서 부산교육을 실시하면 학벌주의와 같은 문제들이 이제 더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엔 근본적으로 바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학의 정책은 이제 등록금과 같은 그런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가 더 먼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학생 평가단 여러분 중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팀에게 골고루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저 찬성팀에 질문이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무상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그 대학 존립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 지역을 살리는 방안이 꼭 대학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대학교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학의 기능은 그런 대학촌뿐만 아니라 사실 일자리 창출,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인적 자원이 개발되고 그 사회문화적 활동가를 생산하는 등 경제사회적 기능이 대학촌 말고도 꽤 되게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대학의 유지는 그 도시의 생산적 기능 활성화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데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반대 측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아까 국가장학금의 그런 비용적 제도를 인정을 어느 부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개인의 형편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오류가 정말 심하고 사각지대 학생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립 대학들은 그 등록금이 아주 비싼 만큼 그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학생분께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의식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서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물론 그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 그 기준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무상교육으로 행정을 이전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프레임 안에서 기준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교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418만 원이고 이제 이 국가장학금 최대 상한치 520만 원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준 측면에서 그 성적 통과자 중 최종 수혜자 비율은 64.7%로 적지 않은 수가 수혜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문제점이 있지만 일반적인 국가장학금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기준을 보완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보완하는 쪽이 저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보완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장학금에서도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무상교육을 진행할 때도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그러한 재원의 확보를 무상교육으로 이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더 많이 투자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 중산층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을 재편하고 그 수혜 비율을 높이, 수혜받는 학생들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혜받는 요금을 올리면 기존에 수혜받지 못하고 있던 중산층의 사립대학 학생들도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의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반대측 대표 토론자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대표 토론자께서는 2분 동안 최종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입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금의 사회 문제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학생들이 사회구조에 의해 대학에 내몰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 교육의 무상화는 대학 입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러한 사회 문제를 포착화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토론을 정리하면 저희 측에서는 연결이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무상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방 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고요.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수도권에 대한 선택의 유인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에 반대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보다 지역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만 대학이 선다면 대학이 아닌 더 좋은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수도권에서, 취업은 지방에서가 가능해진다면, 그러니까 대학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기업을 설립의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요시하는 순환고리의 탑하고 아직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벌주의 해결이야말로 이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벌주의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최고의 문제이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 사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경제의식이 그로부터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무상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었고 어느 정도의 제한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저희는 오히려 기준이 명확한 선별적 국제로서의 국가장학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도 학벌주의가 타파되지 않는 한 학생들은 학벌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대학생을 늘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찬성 측 대표 토론자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대표 토론자께서는 2분 동안 최종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대표 토론자 홍미래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교육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대학교의 역할을 위해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대학교에 꼭 가야 하는 인식 해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해 주셨는데요. 사실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면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상이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이 약간 사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상 교육이 되면 오히려 이것을 진학하는 데 있어 더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보완 또는 강화를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학생 유치 측면에서 메리트가 되니까였을 텐데요. 하지만 무상교육 또한 국가장학금과 같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무상교육은 그 메리트뿐만 아니라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무상화를 통해 교육의 균등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일견 동의해 주셨고요. 지역 내 대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해서 무상교육으로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나 무상교육이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교는 일시적으로 무상교육 제도를 통해서 학생 유치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무상교육을 통해서 이 대학을 지원을 통해서 대학촌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22년 동안 서울에서만 생활했었기에 지역의 현실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접해도 남일처럼 생각하고 후회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지역의 대학에 오고 나니 수도권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역 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납니다. 우리는 대학 교육의 무상화를 통하여 대학 존립을 보장하고 대학은 그를 토대로 용을 길러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상 찬성 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토론이 끝났습니다. 10분 동안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0분 후에는 모든 토론자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평가단 여러분, 긴 심사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과 함께 오늘 최종 우승 모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생 심사위원들께서도 다시 화면을 켜주시고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읽겠습니다. 정미성 교수님, 최혜경 교수님께서 심사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최혜경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자이자 연구자로서 학교라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과정이 보여지지 않고 그 과정은 굉장히 수면 위로 나오는 그 김산의 일감과 같은 결과가 강의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그것이 읽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독하고 그 굉장한 정신노동이 필요한 그런 직업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이제 그 교육 공간의 한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학생들 역시 그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습자인 그 기간을 겪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이라는 공간이 시장의 어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급적인 축소판, 계급사의 축소판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축소판이 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거기에서 살아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다 감지는 하고 있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그게 모순적인 그런 교육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꼬집어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논제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당사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던 기회라서 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당사자로서 유의미한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이 결승까지 오면서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공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조적인 태도로 자신의 논리적인 그런 지성을 모아가는 그런 공간이 이제 토론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전형을 또 보여주는 좋은 전형을 보여주는 이제 결승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팀 모두 다 이런 그 발전적인 그 토론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점이 이제 좋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상치 못했던 그 구체적인 논점들을 발견해서 전달해주는 점도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 논제가 우리가 다 학생이고 연구자고 교수자고 이런 이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역의 어떤 교육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을 우리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남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제 방법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창의적인 그런 대안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그런 그 토론이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주는 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만 또 창의적인 불안정한 가설들이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어떤 활발한 분위기 그리고 그 대안의 실효성을 타진하는 데 초점이 좀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생동감 있는 토론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논제 자체가 이제 선제적인 그런 이슈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이 제가 이제 본 그 간단한 소회였고요. 그 토론의 어떤 태도, 이런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불필요한 어떤 구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난 그 중결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좀 이런 그 어조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매끄럽게 이제 정돈했으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토론의 쟁점과 맥락을 정리해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찰을 했고 이런 점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안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그 토론을 진행해 가는 특성이 양쪽 다 굉장히 발전한 모습이 보여서, 그런 점은 기술적으로도 토론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성장한 모습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총평을 하겠습니다. 토론대회 심사를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았는데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8강, 4강, 결승전을 치러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 찬성팀, 왕거래 기획팀, 반대팀, 행복회로팀 모두 제가 계속적으로 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모든 구성원 팀들이 제각기 굉장히 분명하게 변화한 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팀도 모두 어떨 때는 되게 비판도 했었던 것 같은데 결승전을 모두 치르고 나니까 두 팀에서 향후 어떤 수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내용 전에 토론 태도 면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토론 태도 면에서 찬성팀은 아주 그러니까 입론에서 최종 발언, 결론으로 가는 흐름에서 최종 발언이 갖고 있는 구성력이 굉장히 대폭 향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와 연습을 했을지 뼈를 깎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고 아주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팀은 특히 저는 약간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원 토론자분이 굉장히 불쑥 변화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본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너무너무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제와 토론 면에서 사실은 이 주제는 지금답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수많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무상교육은 어떤 보편 복지라거나 학벌 사회나 혹은 서열화, 그리고 계급, 그리고 한국 사회 문화처럼 한국 사회 전체와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주제여서 쉽게 예단하거나 어떤 것이 뭐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주제와 토론면에서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찬성팀은 굉장히 흥미롭던 점,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실제적 경험에서 기존의 어떤 체험적인 지식을 연역해서, 그러니까 지역 그 로컬의 문제와 대학과 무상교육 간의 연결성을 주장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체험적 지식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좀 경제적 측면을 좀 더 어떤 1차원적인 수혜경제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포커싱 하려는 여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 그 부분을 사실은 더 질문하거나 거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점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교육법적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누구도 반박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지점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굉장히 명료한 논점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든 국가장학금 강화든 지역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명료한 지평 안에서 토론의 지형도 자체를 선명하게 끌고 갔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시각과 그 퍼스펙티브가 부딪히고, 그리고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여기에 교원으로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속한 공간으로서 대학 그리고 대학 제도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입론들을 팽팽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탐색.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실용적인 탐색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유의미한 탐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제도 중요하고 굉장히 이 주제가 결승전에 아주 적합하게 걸맞는 주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토론 대회 혹은 토론의 본질은 굉장히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떤 구상해서 매핑해서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대화적 과정이 사실은 토론 혹은 토론 대회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정말 최고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심사위원장 선생님께 한마디 먹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두 팀 모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많은 변화하시고 또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장이신 조순희 교수님께서 최종 심사평과 함께 이번 경기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저도 토론을 하신 두 팀 되게 고생하셨고 일단 간단하게 심사평을 하고 모둠의 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은 대표 토론자, 지원 토론자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굉장히 적극적인 토론에 대한 참여와 목소리의 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토론대회에서 봄직한 볼 수 있음직한 그런 토론으로 이루어져서 긴장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토론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먼저 찬성팀에 이렇게 먼저 약간 아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사를 할 때 입론을 먼저 강하게 제시를 하고 그게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토론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창성 측 입론이 처음에 약간 저걸로 토론할 수 있을까 저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다. 물론 대학은 지역에서 핵심이죠. 그런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 아니고 지역의 학문의 장으로서 이 대학이 핵심이다라는 쪽으로 토론이 조금 더 갔으면은 토론을 하기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의 불균형이나 지방 소멸이나 지역을 살리는 어떤 주체로서의 대학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박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론에서 약간 이 지역 문제를 건들다 보니까 토론에서 조금 힘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런데 반해서 반대 측에서는 이 무상교육이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국가장학금 제도로 무상교육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교육보다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가 대안이다라고 끝까지 처음에 입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를 마지막에 결론까지 쭉 이끌고 나가서 자신의 주장을 잘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입론과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자유토론에서도 반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물론 찬성과 반대팀의 주장을 펼치고 이런 것도 좀 중요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중평가단에게 되게 크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그 지역 불균형이나 이런 문제, 지역 문제를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중평가단에서 지역을 살리는 것이 대학이어야 하는가 이 점에서 제가 한 방을 파놓고 또 하나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소 비용 그리고 대학 무상교육 비용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쪽의 비용이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역 불균형에 재정 지원을 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런 쪽으로 지역을 살리는 것이 대학이어야 하는가 무상교육을 통해서만 지역을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그런 토론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보면 상대방이 했던
청년 이런 문제로 가서 토론이 좀 함정에 빠졌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청년평가단의 지역을 살리는 것이 대학이어야 하는가 이 한방이 저한테는 갑자기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었고 그런 점을 캐치했다라는 것에 청년평가단에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제 심사를 하면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좋았지만 가장 머리가 아팠었던 평가를 하면서도 저희도 평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승이기 때문에 글도 잘 안 써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입론이나 뭐 토론의 내용들을 준비를 하면서 되게 고생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강, 4강 올라오는 그런 자신의 굴욕도 여기서 다 펼쳐졌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명의 만장일치로 인해서 이제 모둠의 승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둠의 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둠 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반대측 행복회로 측의 승자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 행복회로 모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왕벌의 비행 모든도 이번 대회를 통해 토론 능력이 한 뼘 더 커진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을 위해 훌륭한 논증을 준비한 그 모든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남대학교 토론대회 본선 결승에 참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승패의 어려운 판단을 내리신 심사위원 3분과 학생 심사위원 9분, 대회 또 다른 참여자의 청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남대학교 토론대회 결승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